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기업들이 전세계 심해 신규 가스층을 발견하고 해상 광구 운영권을 획득해 본격적인 광구 기술 조사를 하며 쾌거를 이뤄내고 있다는 소식 혹시 들어보셨나요?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일전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왕제주 남쪽 바다의 7강구 쟁탈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 페페TV에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페페TV 팩트체크. 코로나로 전세계가 떠들썩한 가운데 대한민국에서 또 한 번의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관계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미얀마 A3 광구 해상시 추선에서 신규 발견한 마 유망 구조의 가스 산출 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생산성을 갖춘 신규 가스층을 발견함으로써 새로운 가스전 성공 신화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미얀마 A3 광구 해상시 추선에서 신규 발견한 마 유망 구조의 가스 산출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계공에서 1일 약 3,008만 세제곱피트의 생산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탐사 시추는 시추 장비를 이용해 지층 내 가스 존재를 확인하는 작업이며 가스 산출 시험은 시추 후 가스가 발견된 지층의 가스 생산성을 직접 확인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수심 1000m 이상의 심해 지역인 마 유망 구조 지하 약 2598m까지 시추한 결과 약 12m 두께의 가스층에서 양호한 생산성을 확인했고, 이는 곧 어렵다고 소문난 심해 탐사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말이 2598m지 바닷속에 있는 마 유망 구조의 지하까지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든 작업입니다. 이에 따라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내년부터 마 유망 구조 가스층에 대해 평가 시추에 들어갈 계획이며 이후 2년여간의 정밀 분석 작업을 거쳐 가스전 세부 개발 계획을 수립해 미얀마 가스전을 잇는 캐시카우로 개발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가스전 개발이 더 의미 있는 것은 기존 미얀마 가스전인 최가스전에서 남쪽으로 약 30km 거리에 위치해 있다는 것입니다. 가스전 생산 설비와 연계 개발이 가능해 투자비 절감과 공사기간 단축 등 효율적으로 개발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스가 발견된 마 유망 구조에서 남동쪽으로 24km 떨어진 얀야오밍 유망 구조에 대한 탐사 시추도 연이어 예정되어 있어 추가적인 가스 개발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대중들에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가스 개발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이미 미얀마 가스전의 쉐, 미야 두 개의 해상 가스전에서 가스를 생산하고 있고 중국과 미얀마에 판매 중입니다. 지난해에는 과거 실적을 상회하는 2162억 세제곱피트를 판매해 영업이익 6053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 영업이익 달성에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기존의 미얀마 가스전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단계별 개발을 진행 중이며 2단계 개발을 통해 2021년 쉐 추가 가스전, 2022년 쉐프 가스전에서 가스 생산이 개시될 전망입니다. 대한민국의 에너지 사업의 위상을 드높이는 기업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SK이노베이션이 베트남 해상광구 운영권을 획득해 본격적인 광구 기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전문 보도 채널 스키노 뉴스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이 노르웨이 국적의 해양 지구 멀리 탐사 전문 업체인 쉐어워터 지오 서비스와 계약을 맺고 베트남 쿨롱 유역 광구의 신규 3D 탄성파 취득 작업에 들어간다고 보도했습니다. 근데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짜 조사 대상 지역의 넓이가 무려 총 910제곱킬로미터입니다. 910제곱킬로미터면 무려 서울시 면적의 1.5배입니다. 땅에서도 저 정도 면적에서 기름 찾아보라 그래도 힘든 작업인데 쉴 새 없이 파도가 밀려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해상 광구 조사 사업을 벌인다? 목숨을 걸고 정신을 집중해야 가능한 작업들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현재 취득 중인 이 광구의 서쪽 지역에 대한 새로운 3차원 탄성파 탐사 자료와 중앙 및 동쪽 지역의 기존 자료를 재처리한 후 종합 분석해 가장 유망한 지역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어렵기로
소문난 3차원 탄성파 탐사 기술은 탄성파로 지층을 해석해 석유를 만들어내는 근원암과 석유가 보존돼 있는 저류암을 찾아내는 것으로 광구의 기술적 유망성을 평가하기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미 베트남 정부의 승인 과정 등을 거쳐 지난 7월 광구 운영권을 확보했고, 지난 1983년 석유 개발 사업에 처음 진출한 이래 8개국 13개 광구 및 4개의 LNG 프로젝트에 참여 중입니다. 근데 이거 좀 깨림직한데, 베트남 이것도 SK에서 광구 어렵게 개발해 놓으면 정부에서 쥐들 거라면서 뺏어가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이런 깨림직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광구에서 가스를 개발하면 됩니다. 페페티비야, 예끼놈아, 그걸 누가 몰라. 우리 바다에 가스나 기름 나오는 데가 어디 있냐? 바랄 걸 바래야지. 아닙니다. 우리도 있습니다. 바로 칠강구입니다. 이렇게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은 칠강구를 꼭 찾아와야 합니다. 칠강구는 대한민국의 제주 남쪽에 엄연히 존재하는 우리의 대륙봉입니다. 면적 또한 82,000 세제곱킬로미터로 대한민국 면적의 약 80%에 달합니다. 사실 칠강구가 아니더라도 이미 대한민국에서는 천연가스를 생산하고 있으니 이미 산유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울산에서 동쪽으로 약 60km를 가면 우리나라 유일의 동해가스전 대륙봉 제6강구가 자리잡고 있는데요. 매장된 양이 많지 않아 기대치에는 못 미칩니다.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7강구는 흑해 유전의 석유 매장량과 맞먹습니다. 페페티비야, 뭐하고 있어? 빨리 7강구에 기름이랑 천연가스랑 개발해서 팔아서 우리도 사우디처럼 오일 머니 좀 만져보자. 아직 안됩니다. 일본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1970년 6월 해저 광물 자원 개발법을 공표하며 제주도 남쪽과 규슈 서쪽에 위치한 대륙봉 7강구가 대한민국에게 영유권이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당시 국제해양법상 인접국가들의 해양경계는 대륙에서 뻗어나온 대륙봉 중심론이 우세였습니다. 7강구의 대부분은 지리적으로 일본과 더 가깝지만 그곳은 우리나라의 대륙봉과 연결되어 있기에 당시엔 일본으로서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1983년 유엔에서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정이 발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인접 국가들 간의 해양 경계를 대륙봉으로 보았기에 우리나라가 유리했지만 국가 간의 해양 경계 분쟁이 잦아지고 이베케리 배타적 경제 수역 개념이 등장하면서 지리상 가까운 일본에게 유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1978년 한일 대륙봉 협정이 체결되고 42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와 실무를 맡은 외교부는 7강구 석유 자원 탐사와 개발을 위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1999년 유엔 대륙봉 한계위원회에서는 7강구 영유권에 관한 한중일의 주장을 듣고자 10년간의 조사 기간을 주고 2009년 5월 2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일본은 수백 쪽에 이르는 조사 자료를 제출했고 한국 정부도 정식 조사 자료를 작성했지만 꼴랑 8쪽짜리 예비 문서만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2012년 12월 26일 대륙봉 한계위원회에 정식 조사 자료를 제출했고 지난 2020년 1월 외교부는 서울석유공사를 조관권자로 선정한 뒤 일본 외무성에 7강구 탐사를 다시 할 것을 제안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현재까지도 뚜렷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부에서는 단계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일본 정부를 압박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와중에 한국 정부는 중국도 견제해야 하는 입장인데요. 중국은 1974년 한일 대륙봉 협정으로 인해 조용하지만 2028년이 지나면 틀림없이 중국도 7강구에 관한 영유권을 주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중국은 현재도 7강구 서쪽 남중국해에 설치한 수십 개의 유전에서 석유를 뽑고 있습니다. 정확한 산유량을 밝히지는 않지만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2028년에는 한중일 해양삼국지 대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올해 12월 들어 첫날인 1일 오후 3시께 도쿄 JR 신주쿠 역앞 광장에서 일본 극우단체들의 혐한 반환 집회가 시작됐다. 집회 주최 단체는 일본의 권리를 지키는 시민 모임 도고코 부소의 일본 국민당 등으로 주최 측 참가자는 많아야 20명을 넘지 않았다. 이들은 한국 정벌 등 자국적인 문구를 담은 펼침막과 일제 전범기인 우길기를 내걸고 한국과의 단교를 주장하면서
온갖 거친 말을 쏟아냈다. 극우 세력으로 불리는 이들이 이날 선보인 문구 중에는 남북한을 묶어서 비난하는 내용 외에 북한 지도자만을 겨냥해 모욕하는 것도 눈에 띄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납치돼지도 수폭돼지도 한국민이라는 비하 표현이었다. 이 문구 아래쪽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선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작은 사진을 넣어 누구를 타깃으로 한 표현인지 알 수 있게 했다. 집회가 시작되고 나서 경찰로 둘러싸인 극우 인사들의 주변에는 맞불 시위에 나서는 더 많은 사람이 모였다. 어림잡아 100명 이상은 돼보인 맞불 시위자들은 저마다 준비한 핸드마이크나 손팻말을 들고 극우 세력의 혐오성 주장에 제동을 걸었다. 이들이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는 단순 명료했다. 민족 등의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이나 행동에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한 참가자는 우리들이 차별을 없애지 않으면 차별이 우리 사회를 파괴한다는 문구의 손팻말을 들었다. 다른 참가자는 차별주의자는 사회의 쓰레기라고 적힌 팻말을 흔들면서 우익 세력의 움직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드러냈다. 우익 집회 참가자들은 이날 오후 3시 15분께부터 야스쿠니 신사청소봉사회를 이끄는 일본 국민당 스즈키 노부유키 대표의 얼굴 포스터가 붙은 선전 차량을 앞세우고 행인들로 크게 붐비는 신주쿠역 주변 도로에서 1시간가량 반환 시위를 펼쳤다. 선전 차량에 탑승한 한 여성은 니칸단코 구호를 반복해 외치면서 한국의 위안부 날조 중단하고 독도에서 물러가라고 주장했다. 아베 정권에는 한국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중단하고 한일기본 조약도 파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우익 시위대를 앞뒤로 에워싸고 거리 행진을 함께하면서 맞불 시위를 이어간 시민들은 우익들이 니칸단코를 외치면 약속이라도 한 듯이 더 큰 목소리로 웃으라고 맞받아쳤다. 웃소는 거짓말이라는 뜻으로 허튼 주장과 헤이트 스피치를 그만하라는 일갈이었다. 신주쿠 거리의 일반 행인들은 상반된 주장을 펴는 양쪽 시위자들의 외침이나 주장을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바라보는가 하면 확성기를 이용한 양측 간의 소음 전투에 괴로운 듯 얼굴을 찡그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비열한 차별을 지금 당장 그만두라는 손팻말을 들고 맞불 시위에 참여한 고야나기 시게로 씨는 우익 세력이 혐한 시위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반대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 왔다며 일본 우익의 주장은 국제적인 수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여성은 시위 현장에서 행인들에게 다양성이 우리 사회를 강하게 만들어준다는 내용의 전단을 나누어주면서 우익 세력에 반한 집회의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아베 측근 내각 불신이 많은 국회 해산 명분 인식 표명. 아베 신조 정권이 일본 정부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을 부적절하게 운영한 것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거센 가운데 측근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국회 해산 가능성을 거론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가 관방장관은 5일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면 이는 아베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할 명분이 된다는 인식을 표명했다. 스가 관방장관은 참의원과 중의원 동시 선거 가능성에 관내 야당에서 여러 견해가 나오던 올해 5월 기자로부터 야당이 국회에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하는 경우 중의원을 해산하는 대의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것은 당연하다고 답한 바 있다. 그는 5일 기자회견에서 임시국회 회기가 이달 9일 종료하는 가운데 앞서 밝힌 생각에 변화가 없느냐는 물음을 받고서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반응했다. 벚꽃을 보는 모임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대응책 중 하나로 내각 불신임 결의안을 검토 중인 상황이라서 중의원 해산으로 대응할 명분이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더욱 주목된다. 내각 불신임 결의안은 아베 정권의 전횡을 부각하는 상징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여당이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결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반면 불신임 결의안이 부결되고 이후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 벚꽃을 보는 모임을 둘러싼 논란을 종결하는 것으로 여겨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당 내에서는 불신임 결의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의견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교차한다고 교도는 전했다. 아베 총리가 불신임 결의안을 빌미로 중의원을 해산할 가능성까지 고려한다면 야당으로서는 이후 전개될 상황에 관해 더욱 조심스럽게 판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벚꽃을 보는 모임은 정부 예산으로 실시되는 행사인데 여기에 아베 총리 후원회 관계자가 다수 참가했고 반사회적 세력 구성원까지 초청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